독도는 우리 땅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건국절이라고 1948년 8월 15일을 경국절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글쎄요, 뭐 적절하지 않다마다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임시정부도 잘해서 헌법에 수록된 정부로 인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게요. 문체부 인정하는 장관, 문화부 장관님이십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인정을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 통신 자료,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 사실 자료 다 합쳐서 조회할 거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이번에 이루어진 이 막무가내 이 사찰은 수사 대상자에 한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그리고 언론인, 언론학자까지 최소한 3,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사기관이 수집해 갔습니다. 최소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 수사 대상자입니까? 검찰이 범죄자라고 낙인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3,000명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수사 관련 의원실에서 이미 통신 사업자들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검찰의 통신 자료 조회만 전화번호 기준으로 161만 2천 건이 되었고 검경, 국정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 자료가 515만 건에 달합니다.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 건수가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2022년 대비 여기 PPT 자료 화면 보시죠. 30만 9천 건이 급증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통신자료 수집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빨간 네모 보시면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2년에 141만 5천 건에서 23년에 161만 2천 건으로 약 19만 6천 건 증가하면서 한 해 동안의 증가분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2022년에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에서만 통신자료의 조회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는 줄었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급증하고 있어요.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의 범죄가 급증한 모양이에요. 게다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마 사찰을 자행했다는 점을 증빙하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PPT 자료 보시죠. 검찰이 통신자료 수집했다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기 보이시나요? 주민등록 주소 번호 뭐 조회했다고 써있지 않죠. 가입 정보에 오로지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저희 의원실 통신사 SKT, LG, U+ 등에서 3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화번호와 성명뿐만이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6,352건 등 개인정보 1만 6천여 건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라고 적반하장 식의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사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통지 일부러 안 한 거 아닙니까? 묻지마 사찰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까지 어겨가며 수집 사실을 숨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헌재에서마저 특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검찰이 사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적, 불법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기 위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하는 이성을 잃고 완전히 막 나가는 행태입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털려가면서 묻지마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권력기관이 제멋대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제도 그대로 놔두는 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입니까? 국민의 권익보호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서 통신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도 최소한 영장주의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영장주의가 도입되어 있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묻지마 사찰법 개정 사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특검이라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 결정 여부가 통신사 등의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재량에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무분별한 묻지마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묻지마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기부 차원에서 규칙 혹은 권고 규정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과기정통부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관련해서 시행부처인 과기부 차원의 적당한 규칙이나 권고 규정을 마련하실 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미다 호미오 총리 간의 정상회담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조 5천억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다. 사도광산을 아낌없이 양보했다. 초계기 갈등도 5년 만에 봉합했다. 사과도 없었다. 외교부 공식 자료에 일본 정치인의 수십 년 망한 자료가 통째로 삭제됐다. 국방부가 독도를 연토 분쟁 중이라고 적었다가 자료를 회수했다. 3.1운동이 하얼빈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홍보물을 올렸다 삭제했다. KBS에서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흘려나왔고 지하철 안국역에선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부 장관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글쎄요.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뭐 이미 두말할 필요 없죠?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 사안마다 뭐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 문화체육부 입장에서는 뭐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견을 달 생각도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저는 그 얘기는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예. 명확하게 안 하셔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 잘 앞에는 얘기를 안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상해 임시 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죠. 그런데 네, 서로 다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합법적인 제가 대한민국 조금 전에 정부가 읽어드렸잖아요. 자, 네, 수립됐다는 게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책 기억하시죠? 네네. 그럼 예전에 60년 때 예, 예. 자, 60년대 그러니까 건국 60년 그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의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모태는 미군정기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헌법 정신 부정하는 거죠. 부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건 이제 합법적인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아니, 정부의 수립을 설명하는 건국 거라고 60주년이라는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2008년에 그랬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하시는 저는 뭐 그런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당연히 지금도 임시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영토가 48년 있고, 8월 15일이 건국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국제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일본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든 간에 독도는 우리 땅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건국절이라고 1948년 8월 15일을 경국절이라고 하는 것 적절하지 않고요. 글쎄요, 뭐 적절하지 않다마다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임시정부도 잘해서 헌법에 수록된 정부로 인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게요. 인정받은 문체부 장관, 문화부 장관님이십니다. 정부도 정확하게 하세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네. 아니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건국일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 됐다는 거죠. 수립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화부 장관 아시면 제가 여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건국절 아니에요. 그때 건국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헌법에 이 써져 문제는 있잖아요. 이미 헌법 이렇게 전문에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대한민국이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다 그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기 그 맛- 때문에 네, 그 네. 대목은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얘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